선배 사회복지사들이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그 자기네들이 쌓아왔던 그런 그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공유된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재개발 해제 지역의 주민 모임을 활성화하고 노후도가 심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치 과제를 신청했습니다. 민관이 뜻을 같이하여 실천하면 동네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꿈시장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께 사회적 경제 상품을 알리려고 협치과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협치과제는 민관과 행정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기관은 보수적이고 몸살이기만 한다는 생각은 요즘 같은 협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편견인 것 같습니다. 네, 협치라는 단어 익숙하십니까? 저는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아직은 입에 잘 달라붙지 않더라고요. 이제 오늘 첫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실험이고요. 그리고 소통일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관악구청에서 2월에요. 백인 공론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있었죠.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아직은 이런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될 일들이 뒤로 밀리지는 말아야 될 텐데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과 또 사회적 거리 두기도 만족하면서 뭘 할까 하다가 나온 게 바로 이 관악구 협치의제 발굴 생방송 공론장입니다. 이게 2021년도 관악구만의 협치의제 발굴을 위한 생방송입니다. 그리고 관악 FM 라디오 100.3MHz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 TV 이렇게 협치의제 발굴 네 곳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소해요. 이게 2020 비주얼이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보이는 라디오라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안병천 PD입니다. 오늘 1시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막상 여기에다가 의견을 넣으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댓글 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댓글을 달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용기를 내셔서 좀 많은 관악구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올리는 방법이나 또 예를 들어서 댓글 올리는 것은 쑥스러워요. 그래서 문자나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관악의 표현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저희들만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 의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더 나눠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전화 연결도 좀 죄송합니다. 네, 인두염입니다. 네. 이거 걱정이 됐었는데 어쨌든 몇 분 선정해서 전화 연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건설, 교통, 안전, 주택, 공원, 환경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화면 앞에 좀 이따 계속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건설, 교통, 안전, 주택, 공원, 환경 분야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협치가 뭘까? 관련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요. 보여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회 문제들은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문제들과 직면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들 중에는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협치입니다. 네. 우선 보시면 이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결국 그잖아요. 정부 혼자서 지자체 혼자서 이것을 수많은 복잡 다단해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함께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민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하자라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죠.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관악구와 호흡을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함께 하셨어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제 오른쪽부터 먼저 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우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를 좀 어색한 걸 풀기 위해서.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건설분과 부위원장 김희정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 분과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나오셨겠죠, 당연히. 네. 아, 저도 네. 저기 그 교수도 하지만 관악구의 혁신협치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같이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동위원장 하고 계세요. 저도 그때 얼굴을 뵌 적이 있었더라고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들어보셨겠지만 교수님 보시면 이제 협치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잖아요. 아마 10년 전이었나 봐요.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이 지역사회에서 막 퍼지기 시작했고요. 뭐뉴 거버넌스 매번 찾아보고 그럴 때마다 좀 새로웠었거든요. 근데 그거 익숙해질 중 하니까 협치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협치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글쎄 참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영상에서 이제 정보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협치를 우리말로 바꾸면은 전 이렇게 써요. 더불어 다스림. 그러니까 더불어는 함께잖아요. 같이 다스린다. 너무 어려운 걸 생각하지 마시고 뭐 다스린다라는 것은 감기도 다스릴 수 있고 병도 다스리고 뭐 물도 치수라고 할 때 물도 다스리고 뭐 여러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 안 되니까 함께 더불어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죠. 그 얘는 아마 뒤에 쭉 나오겠습니다만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는지 네네. 이거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좀 떠오르지 않으실까 합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이제 협치 회의 같은 데뿐만 아니라 사실 협치 관련된 뭐 관하고 같이 많은 사업들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 들으면서 본인께서 느끼시는 이제 협치란 어떤 것 같던가요? 그 전까지는 간내에서만 했던 일들을 지금 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민이 그냥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부터 계획하고 실행 평가까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감사까지 같이 하는 거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만약 잘 됐으면 왜 어떤 점이 잘 됐고 잘못됐으면은 어떤 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고쳐가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의논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게 협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실제로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와 방금 이야기한 거 보면 진짜 이렇게 느끼신 것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저 처음에 협치 회의를 들어갔을 때는요. 주민 참여 예산도 해봤고 혁신도 해봤지만 이게 뭘까? 협치는 다른 게 아닐까? 주민 참여 예산하고 혁신의 거버넌스랑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걸 했었는데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이 거버넌스가 그러니까 협치는 큰 문제에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함께 간다, 함께 해결한다, 함께 동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끌어가고 또한 간에서 보지 못했던 거를 시민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거를 함께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레츠고 7이라고 네. 김정 의원님 프로 방송인 것 같아요. 강중일 아룬 타이거님, 강중원 네 그렇죠. 네. 함께하는 지역사회 행복 문제 해결이다라고 이제 그 협치가 그런 게 아니겠냐라고 좀 덧붙이신 것 같아요. 박선미님은 더불어 다스림 멋지다고 이렇게 박수 쳐주신 것 같고요. 보시면 알겠죠. 제가 언급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방송의 정체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잘못하면요 저희 셋만 이야기하는 자리가 돼버리는 순간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오시긴 했지만 결국은 여기에 댓글에다 방금 하신 것처럼 마구마구 글을 올려주세요. 관악구 의제 저 정도 의제라면 좀 이따 제가 샘플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들려드리고 그러면 저런 거라면 나도 제안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드시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와 소통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오늘의 방송의 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댓글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지 저희 셋이서 또 이야기 쭉 하고 가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앞부분에서는 댓글에 앞서서 우선 협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례들 같은 거 보여주는 시간에 좀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전화 연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문자로 이렇게 나도
내 목소리 내고 싶다 싶으신 부분은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이 매우 안 좋아서 약을 먹었더니 목이 메어요.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협치 중에 이제 좋은 협치를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더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보면서도 솔직히 저는 질문이 오히려 더 많이 떠올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협치란 어떤 모습일까요? 협치의 기본은 대화와 소통에 있습니다. 정부 일방의 정책적 해결이 아닌 문제의 당사자인 시민과 시민사회가 행정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협치의 시작입니다. 협치 의제 사업은 의제를 제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시민이 행정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과 평가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의 나눔으로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협치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잘 나왔어요. 다행이다. 보시면 이제 협치에 대해서 좀 좋은 협치가 무엇인지 나왔는데 이거 그 좋은 협치 나왔거든요. 교수님 이때 등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지루해질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게 조금 이제 제가 아무래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협치의 반대란 무엇일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으나 대의 정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대의 민주주의. 네, 그렇죠. 네. 그 대의한다라는 것은 뭐죠? 대신한다라는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은 4년이나 5년에 한 번 간헐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우리의 대리인을 뽑으면은 그 대리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법 정책을 만들고 또 그거를 관료들한테 시켜요. 그리고 관료들은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그러면 이제 4, 5년 후에 그게 마음에 들으면은 또 그 정치 세력에 다시 한번 또 투표를 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세력에게 투표를 하는 그게 이제 대의 정치입니다. 제2 정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민은 4, 5년에 한 번씩 그냥 가끔 투표나 하는 유권자로 끝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첫째, 우리는 유권자가 아니라 주체예요. 정치적인 주체입니다. 그러기를 원해요. 아무리 사고 먹고 사는 게 바쁘더라도 그냥 표만 던지는 거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해요. 플러스 다른 쪽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관료들, 정치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부의 실패, 관료의 실패, 정치의 실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같이 참여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주체로서 우리는 표만 던지는 게 아니라 함께 다스려야 되고 그다음에 함께 다스려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양쪽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협치 바로 이러한 정치적 주체로서 우리가 나서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이다. 얘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확실히 한국 사회 민주주의는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왠지 모르게 저희들 자신들이 민주주의가 그렇게 많이 정치 주체로 이렇게 많이 나서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정치적 주체성이 강해요. 우리 시민사회가. 네. 오히려 그게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주체적이지 않나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우리 역사적 경험도 많고요. 뭐 많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 보죠. 좀 중국에 보면은 시민과 시민사회는 안 됐어요. 탄압받고 고통받고 목소리도 못 내고 뭐 격리되는 그런 시민과 시민사회가 떠올라요. 일본은 뭐죠? 일본은 역시 그 아베 정권에서 지금 뭐 제대로 여러 가지 대처를 못 하고 있는 데다가 소위 그 일본은 매뉴얼 사회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매뉴얼로 따라하는 사회. 매뉴얼을 따라하는 사회. 그러니까 그 시민들은 가만히 보면서 매뉴얼대로 따라하고 뭐 있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민사회는 뭐 손 씻기부터 마스크 하고 기침 예절 이런 거 적극적으로 우리가 돕고 있고 그 나가서서 필요하면 우리가 서로 돕고 뭐 물건도 나누고 뭐 헌혈도 필요할 땐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렇죠. 우리가 주체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협치를 네. 잘 할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김희정 위원님 네. 계속 이제 제 눈빛을 피하시려고 하시는데 들어보셨잖아요. 좋은 협치라고 했는데 관악구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느꼈을 때 그 전과는 다르실 거 아니에요. 좋은 협치의 어떤 사례랄까요? 느꼈었던 것 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을까요? 그 전에는 제가 의견을 내는 것보다 그냥 간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협치는 협치를 잘 모르는 민간인들이 많으니까 그냥 간에서 민간한테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걸 제안했으면 좋겠어라고 대리인의 역할만 했다고 하면은 제가 작년에 이제 협치위원회로 들어오고 그 전에는 이제 혁신에 있었거든요. 그 주민참여 예산에 있었고 작년에 협치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가 제안하고 그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이 제안하는 거를 모아서 저희가 간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제안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고 보충을 해서 그게 하나의 아이템이 돼서 실행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고 간에서 네. 보지 못했던 거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협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까 영상에서 또 본 것 중에요. 제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권한을 기본적으로 대등하게 나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되는지가 일단 하나는 진짜로 저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의원들은 또 공무원분들은 내 권한이 그만큼 뺏기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축에서는 지역 주민들은 권한만 줘서 뭐해 책임질 게 많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조율이 됐을 것 같고 토론을 통해서 깊이 있게 어떤 수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첫째 진짜 권한 준 건 맞아? 우리 둘러리 세우는 것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권한을 주더라도 권한을 준 거에 대해서 아까 책임을 안 진다는 말씀을 했는데 뭐 이게 책임을 누가 지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막 공무원분이나 뭐 구의원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 목소리는 많이 내지만 실제 문제 해결을 얼마나 도울 수 있지? 그리고 문제가 잘못됐을 때 우리 공무원은 뭐 법 규정에 따라서 나중에 책임을 묻기도 하고 우리의 위에 이제 쭉 보고해야 되는 보고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구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또 거기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목소리만 내고 제대로 책임을 안 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번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라 하면 민관이 되겠죠. 민관이 조금씩 연습하면서 신뢰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큰 일을 좀 더 믿고 해나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좀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네. 저는 지금의 협치는 네. 협치위원들이 민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시민단체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40명 정도의 지금 협치위원들이 있다고 하면은 반 이상이 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허술아비를 앉아있지 않고 회의하는 중요마다 다 참여를 해서 이게 옳고 그른지 법적으로 맞는지까지도 저희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가끔은 협치위원을 하면서 제가 법을 공부해야 되나? 이게 법 조항에 맞는가라는 것도 사실 제안을 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그래서 가끔 법 공부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 민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그만큼 협치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협치가 무엇인지 왜 협치를 해야 되는지 민의 목소리를 내고 간의 목소리를 얼마 정도 청정을 해야 되고 어떤 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맞춰가는 조율의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많이 좋아져서 간에 대해서 민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이 사이에 댓글이 안 올라올까 봐 걱정했는데 올라와요. 보니까 한번 볼게요. 백하라 경선홍님이라고 됐네요. 서로 친해져야 협치가 수월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관악구 생활문화음악 동아리 회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의식부터 함께하는 것, 이것이 협치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로이 코리아님이 말씀하신 거였고요. 또 강중원 아룬타이거님이 또 덧붙이셨어요. 좋은 협치는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구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이 필요합니다. 네. 주민의 의견 존중, 협치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뭐 관악구 협치 화이팅, 그리고 또 코로나19도 협치로 이겨냅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사이 협치 관련된 게 좀 올라왔거든요. 우선은 좀 이따 좀 읽어드리도록 하고 계속 협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보면 이제 평가에다가 그 제안, 평가 이런 과정까지 다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실제로 그 좋은 예랄까요? 아까 뭐 사례 말씀하실까 하다가 길어질까 싶어서 딱 멈추셨는데 그런 사례 같은 게 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댓글 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그 사례보다는 좀 네. 들으면서 이제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협치를 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잘못하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몇 번 다른 데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관악구에서도 그 제가 좋아하는 협치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I Can Speak라는 그 최근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공은 그 일제 시대 때 그 고통을 받으신 그 할머니이시지만 그 구청의 구급 공무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급 공무원과 그 할머니하고의 관계예요. 그게 민관 협력이죠. 근데 그 중에 보면은 거기 뭐 시장의 그 재개발을 둘러싼 문제며 여러 가지 그 동네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할머니 계속 민원을 집어넣고 구청 직원들은 민원을 어떻게 이제 대응하고 풀어야 될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 중에 그 구급 공무원과 할머니가 이렇게 정말 친해지는 게 약간 중요하다고 그러죠, 협치가.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나누다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영화니까 가능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결국 국제 무대에 나가가지고 그 일제 만행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그러한 우리 외교의 중요한 한 역할을 하는 것까지 나아갔거든요. 그건 영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사례도 뭐 갖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관악구의 협치에 대해서 수업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학생들이 발굴해 온 사례 뭐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뭐 아주 참 참신한 사례도 많은데 일단은 상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더불어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상상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평가 과정까지 김희정 위원님은 좀 참여를 해보신 거죠. 네. 그 과정 속에서 평가를 한다라는 이 과정 자체는 좀 더 색달랐을 것 같거든요. 제안하고 뭐 실행하는 것도 뭐 이전에는 없지 않았으니까요. 네, 주민 참여랑 협치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협치는 적은 인원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힘든 점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 제안을 보면은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앞에 버스가 다니지 않게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관에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관에서는 그냥 법적으로만 따지고 민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보는 시선만 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가다 보니까 이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모색을 한다든지 일방 통행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또 제한 속도를 줄인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타협점에서 평가를 할 때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같이 만나서 직접 가서 여긴 돼 안 돼. 실행을 했는데 잘못된 것도 있으면 왜 잘못됐는지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나 싶어요. 예산도 사실은 네. 우리가 볼 때는 예산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치위원들이 일을 하면서 다 인터넷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 하나가 얼마인지 사실 그런 것도 보고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정도 금액 이 예산이 적당히 사용했는지 이 길에 맞게 사용했는지 이 장소가 맞는지 네. 제한자의 장소랑 저희의 장소가 틀릴 때가 있어요. 지도상으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제한자는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거 할 때는 중간 변경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할 수 없을 때는 서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무조건 다 이거 잘했어 못했어가 아니라 거기 가서 예산도 타당성 있게 움직였는지, 장소가 정확한지, 참여를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와 있는지, 그냥 공무원들의 의견으로 그냥 네가 제안했으니까 이거 해줄게가 아니라 그 주위의 시민들이 같이 참석해서 평가를 같이 했는지, 이 장소가 맞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평가가 지금은 옛날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진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전이 저는. 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민인데도 불구하고 민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사실은 그쵸. 대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간에 가서는 민의 대변을 해주고 또 민에 가서는 간의 대변을 해줘야 되는 중간 역할을 하다 보니 양쪽의 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생각도 엄청 끼어 들 있는 것 같은데 것보다는 가끔씩.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어떻게 네네.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제가 맞는 의견이 정말 맞는 건지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맞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같이 민간이 이게 어떻게 융통성 있게 어떻게 이걸 갖다 융화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되는 거죠.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간하고. 좋네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친해져야지 협치가 네. 이루어진다고. 진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보면요. 교수님 보면은 이제 시민사회가 한국의 시민사회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이런 성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제가 아는 정도는 예를 들어서 뭐 7, 8년 정도 기간 동안 마을 공동체라는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듯한 느낌의 것들이 계속 되어 왔단 말이죠. 이런 이제 성장,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뭐 강의식 주입식 뭐 이런 식으로는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또 아니면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글쎄 마을 공동체 그것도 처음 아마 시작은 뭐 거창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한 3명 정도가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제안을 해서 해보자. 뭐 이렇게 조그만 모임들이 생겨서 모임과 모임을 모아서 그 마을에서 함께 그걸 모아보자라고 좀 이제 마을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 그게 이제 뭐 주민자치나 무슨 뭐 이 구에서 하는 협치로 이제 계속 넓혀져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조그맣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을 같이 한번 대응을 하는데 그냥 대응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관계를 만들어가고 얘기를 같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의 얘기와 너의 얘기, 그게 우리의 얘기가 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이게 역량이 축적되는 과정이겠죠. 네네. 그런 교육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방송 내용이 잘 안 들리네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래서 라디오는 되게 잘 나가고 있을 거고요. 아마 마이크 두 분도 마이크를요 저처럼 쑥스럽겠지만 진짜 착 달라붙을 정도로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보면 협치 이론을 알겠는데 실제 지역 활동으로 접목하는 건 어려워요라고 했고 또 한 번 김혜정님은 꼭 협치 예산으로만 하지 않더라도 협치는 관악구 구석을 살펴서 구정책으로 연결하는 것도 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했고요. 또 로이코리아님 이론적 토론보다 다양한 문화가 섞이는 즐거운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잠시 지금은 사실은 네네. 저희가 백인 공론장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협치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분야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은 백인 공론장을 통해서도 협치를 알 수 있고 또 퍼실들이 중간 배치돼서 공론장 안에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만났을 뿐이죠. 꼭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좀 이따 잠시 음악 하나를 듣고 돌아와서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사이에 댓글로 좀 의견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보시고 다른 사례들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하셨으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영화 얘기를 또 두 번째 하게 되네. 그 라디오 스타가 생각이 나서 거기 주제곡이었던 비와 당신을 제가 좀 추천했어요. 근데 라디오 스타도 보시면 이제 관악 FM인데 아마 마포 FM하고 맞습니다. 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라디오의 힘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봤어요. 그 라디오에 새로운 DJ가 와가지고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될 수 있고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바람에서 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스타의 비와 당신 듣고 오겠습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기업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환경을 살리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꿈시장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께 사회적 경제 상품을 알리려고 협치과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협치과제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역동성, 행정기관의 공공성이 만나서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4가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은 보수적이고 몸살이기만 한다는 생각은 요즘 같은 협치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편견인 것 같습니다. 꿈시장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들어보셨죠? 보시면 알겠죠? 이제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꿈시장 사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해서 함께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뭐냐면 지역 아동센터 이제 사무총장 김성식 총무국장님 사례.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저희가 종사자들 힐링 캠프를 하면서 그 종사자들 간의 어떤 정보 교류와 선배 사회복지사들이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그 자기네들이 쌓아왔던 그런 그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공유된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내년도에 우리 협치 과제로서 꿈기 페스티벌이라는 어떤 부분까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꿈기 페스티벌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자기네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페스티벌인데 기대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 많이 상승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댓글이 좀 있으셔서요. 제가 대본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그냥 볼게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과 청년의제 공론화 등을 통해 민간이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협치과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다양한 저마다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고 지역 주민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틀을 벗어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듣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생방송 공론장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 의견들 주로 듣는 쪽에다 이제 포커싱을 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랬는데 생각해 보자면 민관 협치라는 건 관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있다라면 제안하고 그걸 가지고서 또 민과 협력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청년 정책과에 있었던 팀장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 되게 신선해 보였었어요. 어떠셨어요, 교수님은? 이 영상 딱 3개를 그냥 쭉 내리 보셨는데.
네. 뭐 이제 뭐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아동 여기 청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제 보시면 저 위에는 뭐가 있죠? 저 여의도에 가면 분과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있고 네. 법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보건복지부가 있고 고용노동부가 있고 큰 부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 위에 컨트롤 타워고 그게 이게 우리가 사는 곳으로 풀뿌리로 내려오게 되면은 모세혈관이 이제 가는 곳이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아이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이 지역의 청년이 원하는 것들의 문제가 있고 여기 사는 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이런 다양한 욕구, 다양한 또 어떠한 잠재력이 있거든요. 모세혈관으로 내려와서는 이곳에 있는 기초지자체 그곳의 공무원들 아까 구국 공무원 제가 영화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과 그 다양한 것을 원하고 다양한 잠재력이 있는 민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현장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협치죠, 뭐 민간 협치. 네. 네. 김희정 의원님은 뭐 저 세계를 보시면서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또. 저는 이제 저게 관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도 그렇고 저렇게 관심이 없었으면은 제안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본인이 할 수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일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관심이 많아지고 주민과 더불어 협치가 되니까 필요한 걸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 제안을 할 때마다 가끔은 느끼는 게 저분들의 일이 많아질 텐데. 저분들이 업무량이 사실은 협치가 작지가 않더라고. 저희 중간중간 회의할 때 와서 반론하고 얘기하실 때 보면은 저분들이 저런 걸 답변하시기까지 자료를 다 준비해 와야 되는데 관심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첨부사료도 만들어 가지고 왜 필요한지 목적 의식도 설명하는 거 보면서 아 민만 그러는 게 아니라 관악구 안에 정말 필요한 곳곳마다 아 정말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입이 열려 있구나. 그래서 이게 협치가 되는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져서 협치위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잠시 댓글 그래도 좀 읽어드릴게요. 솔방울님, 네, 민관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협치의 형태로 다양하게 추진되어서 관악공동체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중원님은 그 김희정 위원님의 굉장히 김희정 위원 굿. 김나연님 관악협치 언제나 응원합니다. 많은 그 제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안이 좀 댓글로 올라온 게 있어서 이걸 죄송해요. 제가 목이 안 좋은지라 김희정 위원님이 하나 읽어주시고 그리고 교수님 좀 하나 읽어주시고 제일 위에 번 0838번에 네. 시민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네. 제안자입니다. 신림역, 복림교, 도림천, 어두운 벽에 구민들께서 공동 작업을 통해 아트 타일로 예쁘게 디자인하고 조명을 비추어 관악구의 명품 볼거리로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아래 것도 더 읽어주시겠어요? 7299님의 네. 제안입니다. 이분은 관심이 많네. 두 가지를 올렸네요. 쑥고개로 대림 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골목길 통과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주민 의견은 통일되기 어려우므로 구에서 일방적인 지정을 할 수는 없는지, 특히 반대 의견 제시자들은 대체로 거주민보다는 사업장 주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방 통행 지정해야 주정차 차량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언룸의 증가로 쓰레기 투기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아무 곳에나 투척하거나 편의점비 배달 음식 용기를 아무 곳에다 버린다. 특히 한 번 길거리에 버리게 되면 이후 계속적으로 투척 행위가 잦아지는데 대로변에도 사업장에서 내놓는 쓰레기로 보도 통행 시 혐오감을 줍니다. CCTV 단속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는 동사무소 얘기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동식 카메라가 있어서 네. 혹시 뭐 교수님 것도 교수님이 목소리로. 네, 목소리로. 그다음에 2812님 네. 두 개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 관악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재정비하는 문제,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재정비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시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강남 순환도로 출입구가
서울대학교 정문에 생기고 나서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 교통이 더 정체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개의 문제를 제기하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 중에서 한번 이제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그 외에 보니까는 뭐 김혜정님이 또 올리셨어요. 네, 작년 몇 가지 안타까운 사건을 겪으면서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선 기초조사를 통한 설계만이라도 1년 차 우선 갑을 임대 아파트 2곳만이라도 시범으로 하고 전체 확대하는 잠시만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그렇게만 올라온 거죠. 네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도로와 안전과도 관련되었었는데 경사지 많은 곳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들 등 이동약자를 위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난곡 지역 협치 의제로 마을버스 도입이 제대로 안 됐는데 탈락되어 아쉽다. 이런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0838번으로 되신 분 전화 연결해 볼까요? 그냥 그 신림역, 복림교, 도림천 어두운 벽에 구민들께서 공동 작업을 통해서 아트 타일로 예쁘게 디자인하고 조명을 비추어서 관악구의 명품 볼거리로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걸어볼게요. 예, 김경환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기 계속 보고 계셨던 거죠?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저희 아이고, 네. 일단 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기 끄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보고 계셨던 거죠? 네네. 예. 방송을 꺼주시면. 예, 네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름이 김경환입니다. 어디에 사세요? 어디에 사는 예, 누구신지.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사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제안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그 신림역에서 난곡 사거리로 가는 방향 쪽에 네네. 그 복림교가 있죠. 관악구 안에. 네네네. 그 복림교에서 이렇게 이제 그 밑으로 도림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네. 예, 여기를 보면 참 그 아름다운 예, 광경이 쭉 펼쳐지는데 그 한쪽 그 벽을 보면은 이제 도로가 지나가는 그 아래쪽으로는 좀 어두침침하게 돼 있어서 네네. 여기에 우리 관악구 주민들과 또 관악구청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트 타일로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해서 이걸 함께 이 장식을 진행을 하고 여기를 조명으로 비추어서 정말 보기 좋은 그런 그 하나의 명물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두운 분위기도 밝게 만들고 네네.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거리를 벽에다가 만들고 조명을 비춤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그 도림천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도림천을 그래도 많이 이용해 보셨으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늘 그쪽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걷게 됩니다. 네, 이런 게 협치에 대한 아이디어는 역시 하여튼 지역사회에서 아까 관심 이야기도 하셨는데 관심을 계속 갖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보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참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가 해석한 게 맞죠? 그쵸? 관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제가 말을 해놓고 나서도 이게 좀 괜한 연결고리를 아니, 만든 아니. 건가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7299님한테 전화 가볼까요? 네, 7299님. 아유, 노래 좋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인사도 안 하시고.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희
대표님이 인사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관악 FM 그 협치 의제 발굴 생방송인데 혹시 보고 계셨나요? 네네. 네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디에 사시는 네, 누구신지. 저는 관악구 청룡동에 살고 있는 송교순이라고 하고요. 네네네. 청룡동. 네네. 사실 지금 협치위원으로, 아니면 그 주민자치위원으로 네네네. 활동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지 두 가지 의견을 길게 써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네네. 그냥 내용만 간단히 요약을 해서 보내야지 한 건데, 네네네. 좀 그렇게 됐고요. 안 그래도 김희정 위원님이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네네. 예, 근데 사실 이게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네, 누차 사실 저희도 제안을 했던 일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CCTV가 꼭 늘어야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네네.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거주하는 데가 관악초등학교에서 가까운 거리거든요. 네네. 이 관악초등학교 옆에 인도 쪽으로 있는 쪽 한쪽에 엄청 쓰레기가 항상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10년도 넘게 전부터 계속 쓰레기가 투척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고질적인 자리가 돼버렸어요. 특히 이제 인근에 원룸이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그쵸. 그 원룸 거주자들도 당연한 듯이 거기다 많이 투척을 하고 가고 네네. 저희가 민간인 신분으로 그런 거를 사실 이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는 좀 주의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분들이 사실은 또 좀 살다 이사 가고 이럴 분들이어서 그런지 그런 개념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 차원이 이제는 아니고 사실은 어떤 좀 법적인 그런 부분에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올려봤습니다. 네네. 일단 사실 뭐 협치 의제라는 게 뭐 네네. 처음부터 안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뭐 일단 제안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거니까 사실 어쨌든 네네. 이런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요. 네. 저는 저희 이렇게 저도 청자 비슷한 청림동에 삽니다. 네네. 제 청림동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네. 쓰레기라든지 이것을 계속 투척해서 그것 때문에 분란도 네. 있고 싸우기도 하고 목소리 높이는 경우 정말 많은데 여전히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는 것 결국 협치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뭐 네. 보시면서 느끼셨을 때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었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아까 처음부터도 계속 얘기 주셨지만 협치라는 게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게 수렴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공론을 한 다음에 완전히 어떤 뭐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네네. 사실은 해결책을 제안만 하고 그게 되지 않는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서로 이제 공동체 입장에서 서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 이런 것도 필요한 건데 아무리 탁상공론으로 하고 뭘 해도 그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는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오히려 그 인근 주민들 있잖아요. 네네. 주민들도 같이 얘기를 하는 장을 차라리 만들어서 본인들도 좀 느끼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자꾸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CCTV 하나 달았다고 해서 해결될 건 절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그 원룸에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이렇게 뭐 안내문 같은 걸 보낸다거나 수시로 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서 조금씩이라도 발전될 수 있게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첫 번째로 올렸던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그 올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교통하고 관련되는 거는 저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올해 제안을 하면 사실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제안을 그렇죠. 네네. 네, 된다 하더라도. 그럼 이미 긴 기간 동안은 계속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설사 여기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뭐 정부, 그러니까 구나 이런 차원에서 뭐 지자체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지원받고 이런 비용으로 뭘 한다는 개념보다는 구에서 어떤 서로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 저는 이거 그게 더, 네네. 네. 방금 오히려 말씀하셨던 그게 거. 더 협치의 개념하고 더 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네네. 그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방금 네네. 말씀하셨던 게 협치 의제로 설정되면 그걸 가지고 네. 또 수기 과정을 거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네네.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쑥고개 그쪽에 대형 아파트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차량 엄청 많이 늘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네네. 분명히 중요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레츠고 지금 저희가 라디오는 55분에 종료를 하고 이 방송은 어쨌든 8시까지는 쭉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7. 네. 참 다 영어다 보니까 세븐이라고 하지 말고 도림천의 관문 3호 빌딩 앞과 복림교 주변 자전거 대여소 공간을 관악의 상상마도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 교수님 뭐 들으시면서 좀 뭐 조언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요, 참 그 방금 전에 전화 주신 주민자치위원 청림동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니까 이미 벌써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시네요. 네. 아까 이제 그 관심이 있는 정도 주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착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뭐냐면 참여의 정도를 우리 어떻게 보냐면 진짜 참여를 아주 활동적으로 하시는 분. 그분을 검투사라고 불러요. 검투사가 있으면은 네네. 검투사를 보는 관중이 있어요. 관중이 있고 검투사는 한 1, 2%라면은 관중이 한 뭐 20% 정도까지 되고 나머지는 방관자예요. 아예 보지도 않는 거죠. 그게 보통 그 정치에 참여하는 때 일반 그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느냐. 극히 일부분만 검수사처럼 열심히 참여하고 나머지는 그나마 보는 정도 관중, 나머지는 아예 방관. 근데 이분은 굉장히 벌써 활동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거죠. 게다가 너무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뭐 CCTV 이건 뭐냐면 어떠한 기술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그동안 뭐 계도도 해왔습니다만 참 계도가 안 되네요 하면서 그 교육을 통한 방법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셨고 이제는 법 제도를 좀 뭐 마련해서 뭐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 제도를 통한 또 문제 해결.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것도 계도도 이렇게 이 원룸에 사시는 분들을 다 모아서 함께 뭐 공문을 보내고 좀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의 범위가 커지면 이거는 우리끼리 안 되니까 구청에서 다 잘 모아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PD님께서는 뭐 공론 과정,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도처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이제 방관에서 관중 정도에서 정말 자기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수사처럼 정말 참여를 하는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역량이 쌓여야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김정 의원님도 거의 막바지네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협치를 하면서 아까 검투사란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심했나요? 아니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통장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운영위원도 해보고 구청에서 이제 작년까지 학부 분과장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다음 해결 방법도 더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검투사적인 사람들이 한 30%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면서 아 힘들다. 네, 오늘 지금 보면 이제 벌써 마지막이에요. 1시간 금방이죠. 네, 다 끝났어요. 솔방울님이 하나 더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구민들을 찾아내서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밖에도 요즘 어려운 경제 사정에 놓인 구민들을 다양한 경로로 파악해야 될 듯합니다. 네, 그리고 진현주님이 관악협치를 응원합니다. 관악마을 자치센터에서도 함께합니다. 라고 또 응원도 메시지도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잠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3월 19일 한 주 뒤입니다. 한 주 뒤에 저희가 또 똑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고 특히나 이 영상이 끝난다고 해서 그냥 내가 이때 아니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의견을 못 내는 거냐 그렇진 않고요. 이 영상 밑에다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관악구 온라인 관악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주 짧았지만 네. 어떠셨는지 좀 아니, 소감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소통 교감하는 것도 가능하고 좋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한국의 코로나 대처에 대한 기사 네. 그 전에 이제 또 관련해 가지고 이건 조금 더 긴 이제 잡지인데 Foreign Policy라는 거기 두 실린 글을 읽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이 한국의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대처 방식이 굉장히 모범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특히 중국식 방법과 중국식 대응과 비교를 했습니다.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시진핑이 밀어붙여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는 많았지만 대처하는 것처럼 지금 막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경우에는 상당히 함께 그리고 모든 걸 투명하고 비판받은 건 비판받으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후에 보면은 이게 훨씬 성공한 모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누고 바로 이 협치라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대처를 해나갈 수 있고 이미 하고 있고 그거를 외신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갖고 자부심도 느끼고 또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저는 한 가지만 오늘 도시건설 분과 네네. 공론장이 없어서 대신 하는 거니까 도시건설 분과에 대한 많은 의견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올려주시면요. 그리고 온라인 관악책 올려주시면 그걸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또 읽어드리고 또 이걸 관악구가 또 역시나 전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 모아가지고 전달할 계획이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지 아까 관중 얘기했죠. 관중에서 검투사 살짝만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악구 협치의제 발굴 생방송 공론장. 네, 오늘은 어느 분야였죠? 잠깐 건설 교통 안전 주택 도시건설. 공원 환경 분야를 좀 건드려 봤고요. 다음 주에는 문화 청년 관광 체육 분야를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 안병천 PD였고요. 그리고 소개해 주시면 직접 지금까지인데 김우영 교수고 혁신협치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 부위원장 김희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네. 있어줄 수 있길 내 번의 모든 계절들과 12달의 시간을 너와 숨이 차게 매일 사랑하며 함께할게 어떤 이유로 만나 우리 사랑을 했던 지금 이 순간처럼